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경제 사정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속절없이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갔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날씨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덥지만 부동산 시장만큼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저희로서는 보유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야만 했습니다. 지난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유한 부동산 중 가장 작은 땅이긴 하지만 센속 요지에 위치한 180평 정도 되는 땅을 시세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조건으로 이 나라 공무원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사옥 건물 완공 후 첫 매각이라 서방 죽고 3년 만이라는 누구 말처럼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저희가 구매한 가격으로 판매하다 보니 현실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이 시발점이 되어 더 많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현금을 확보, 돈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한데 지난 3월 10일자 프놈펜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은 2023년 작년보다 더 악화되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앞으로 2년 내지 3년은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사를 기재하였습니다. 뭐 새삼스러울 내용도 아니라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보유한 부동산 매각을 위해 최소 2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니 가슴 한 곳이 답답합니다. 이는 저만의 문제만은 아니고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캄보디아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도 대부분 저처럼 무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태생 자체가 제대로 된 산업 기반 시설이라고는 거의 없다 보니 한국인들이 돈 들고 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부동산 투자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업부터 개인까지 누구는 땅을 사고 또 누구는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난 뒤부터 저를 포함 모든 투자자들의 탈출구가 없어져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저처럼 땅이 있는데 돈은 없으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사랑방처럼 찾아오십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서로 마음속으로 같이 웁니다. 하지만 뭔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 2월 2달 동안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가 증가한 100만 명으로 공식 집계되었으며 이번 1, 3분기 동안 약 130만 명이 이 나라를 입국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2019년 외국인 관광객 수 660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는 600만 명 그리고 내년에는 약 700만 명으로 예상되어 적어도 외국인 입국만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올해 입국한 주요 국가들은 태국이 약 25만 명, 베트남이 약 18만 명, 중국이 약 10만 명 순인데 대부분 국경 도박을 위해 육로로 입국한 관광객들입니다. 이들 3개국이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52%를 차지합니다. 사업이나 순수 관광 목적의 정상적인 형태의 관광객 입국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외국인 유입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며 항공기 편수도 매일 프놈펜 40여 편, 기타 지역 25편 등 총 65편으로 이 나라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이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545만 명이며 관광 수입은 약 30억 달러였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이 나라 이민청에 따르면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범죄자 2,154명을 추방하였다고 합니다. 인터넷 도박의 성지답게 대부분 범죄자들은 사이버 도박 범죄자들이며 국가별로는 당연 중국이 1,000명 이상이고 베트남이 약 500명, 인도네시아인이 260명, 태국 60명, 인도인 77명, 일본인이 53명, 그리고 한국인 또 20명이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캄보디아에서도 이 불법인 인터넷 도박은 숨어서 한다기보다는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과 팀을 이루어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수익을 분배해 서로 나누는 구조임에도 이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추방되었다는 것은
이곳 정부 관료들의 호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꼭 불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무슨 장관이 뒤에 있다는 말 너무 믿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캄보디아에 살면서 참 특이한 나라다라고 생각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이 나라 국경일로 쉬었습니다. 이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로 장사가 안 되어 죽을 맛인데 이날 또 회사 문 닫고 쉬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보나 제 경험상으로 보나 모계 사회가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존재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여성 가족부입니다만 이 나라에서만큼은 이미 30년 전에 내각의 중요한 부처로 확고한 자립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완력 또한 남성들에 비해 뒤지지가 않습니다. 덧붙여 캄보디아 등록 기업들 중 65%가 여성이 사장인 회사이며 이들 회사의 90%는 직접 여성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여성 기업가가 전체 기업의 2.9%에 불과한 것과 비교한다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을 쥐어 패는 나라가 캄보디아이며 여성과 맞짱 뜨면 안 되는 나라가 또 캄보디아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이 나라 옥냐협회에서 범죄와 연루된 옥냐들의 지위를 박탈해 달라는 법을 만들어 줄 것을 이 나라 정부에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옥냐가 뭐냐고 하면 캄보디아 국왕이 왕족이 아닌 고위공직자나 민간인들에게 수여하는 백작 같은 최고의 칭호입니다. 옥냐, 즉 백작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 최소 1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면 이 명예직을 주어지는데 2017년부터는 최소 50만 달러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돈 있는 기업인들이 돈 내고 명예직을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이 많이 있으나 그중 가장 큰 특혜는 일반인들로부터 존경과 정부로부터는 개인 세금 면제입니다. 물론 외국인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캄보디아 국내 재벌들이 이 돈으로 산 옥냐 타이틀을 이용 토지 강탈, 사기, 배임, 위조 수표 발행 등 온갖 비리와 불법을 자행하며 그리고 관관 및 여배우들과의 스캔들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존경과 지탄의 대상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 웃기는 사실은 옥냐협회의 대변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자기가 옥냐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1,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 지위가 박탈되었거나 더 이상 옥냐로서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옥냐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옥냐는 3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 중 자기가 옥냐라고 하며 접근하는 캄보디아 사람이 있으면 옥냐협회에 문의해 나중에 발생할 사소한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3월 14일에는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체포된 브릴런트 시티 월드 컴퍼니의 옥냐 랭찬나의 대표가 시엠립에서 주민 200여 가구를 상대로 옥냐라는 이름을 내세워 토지 사기로 약 3억 달러의 손실을 입혀 시엠립 주 교도소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상대방이 옥냐라고 하면 그냥 엄지척 한번 해주고 더 조심합니다. 저희도 저희 직원 공금 횡령 관련 후속 조치로 다행히 이들 이름으로 보유 중인 집이 2채가 있어 이것을 확인하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해 두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받으면 손해배상용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옆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배상액은 약 11만 불로 결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이 곧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곳에서 재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하지 마세요. 적어도 캄보디아에서는 많은 돈과 지리한 시간과의 싸움이며 한국보다는 2배 내지 3배가 더 듭니다. 지난 3월 29일에는 저희 건물 9층에 새롭게 입주한 한국 회사에서 사무실 개소식 행사가 있어 참석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25년 전 캄보디아 대한민국 정부 원조공사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곳에 사업터전을 내린 회사로
지금은 이 나라에서 부족한 전력 산업의 진출, 지방 도시의 중소형 발전 사업을 하는 회사로 한국 정부와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바탕방 수소발전소 자방 성지화로 완료 발전소 건설을 위한 최종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 캄보디아에서 지금까지 무효 소각 처리되고 있는 농업 및 임업 부산물을 주 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의 사업 타당성도 조사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보전력은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그냥 임대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돌 생각입니다. 아무튼 새로 입주한 캄칠보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교민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인사성 발언으로 건물 임대는 얼마만큼 되었는지 늘 물어보십니다. 누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했나요? 지금 캄보디아에선 조물주 위에 세입자입니다. 아직 캄보디아 우기철이 돌아오려면 2달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이곳에 사는 교민들은 비가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입자가 더 그립습니다. 이번 동영상부터 캄보디아에서 집 짓기가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살아남기로 타이틀을 바꾸었습니다. 이유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설명은 생략하였습니다. 지금의 캄보디아 생활은 안 죽고 살아남는 것이 최선이며 숙명인 것입니다. 금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방송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이 Get ready for this. 남아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슬픔에 찬 사랑으로 울고 말인 왜 사랑은 이 정도면 웃지 못한 그 사랑은 이 정도면 사랑은 이 정도면 왠지 못한 그 사랑도 이 정도면 사랑은 그냥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